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대단했습니다. 1.67% 상승했고요. 개인이 순매도,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승은 했으나 개인이 순매수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하게 여전히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역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760포인트 정도를 상회하면서 현재 오늘 마감 기준 781.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아래꼬리 달고 양봉을 뽑아냈고요. 거래량은 비록 약하지만 그럼에도 상승을 유지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개미 투자자분들의 힘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 해준 그 금액들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소화해줬다라는 점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770에서 80포인트 뭐 이 정도가 지난번 강하게 상승했었던 상승장에서의 주춤주춤했던 곳이고요. 이게 두 번 정도의 부침을 거치면서 한 번은 지지, 한 번은 저항선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강하게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빠졌다가 이거를 그냥 주봉상으로 계속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장 연출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전히 오늘 그런 기로에서 강한 상승을 또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과연 진짜 이 700 한 7, 80포인트를 넘어서 800포인트까지 가면서 최소 83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좀 생각 들고요.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순매수가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이 사줬고요. 아울러서 주봉상으로는 아직은 226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여기를 도달한다면 이제 여기는 두 번 막혔던 이 저항선을 뚫고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던 이 3000포인트를 향해 가던 이때의 2018년도 조금 되기 전 2017년 후반부터 2018년도 이 시장이 과연 재현이 될지 역시 코스피도 발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초반에 조금 빠지고 시작했는데 시간 중반적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그 외인하고 기관이 들어와주면서 상당히 전강 후약에 전약 후강의 장세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증시자금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탁금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탁금은 뭐 한 46조 원 정도 떼서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예탁금은 넘쳐난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신용융자가 저는 10조 정도 됐을 때 이거 좀 상승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5월입니다. 근데 이게 13조까지 갔습니다. 지금 신용융자를 땡겨 쓰면서도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공매도가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용융자로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소위 말하는 털림을 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종목들이 더 가고, 뭐 이런 소위 정말 그 강한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조금씩 시장을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 정말 잡아먹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중국 시장도 요즘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시장의 강한 견인이 우리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이 상당히 더 많이 빠질 거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도 맞물리는 그런 참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잘 엮여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상당히 그 부동산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불로소득을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부 쪽에서도
강하게 그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물론 2023년에는 그 주식시장에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뭐 회사원들이라든지 투자를 좀 최근 시작하신 분들이라든지 하기에는 괜찮은 좀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걸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요. 그 상승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태볼 그 필요는 그 노력은 해야만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이 오늘 또 그 기사에서 항체 치료제가 16일 날에 첫 인체에 투여가 된다라고 좀 하네요. 그래서 영국에다가 IND 신청을 좀 했다라고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가 또 코로나19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항체 치료제와 동시에 약물 재창출도 같이 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다양한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이 조금씩 조정은 간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상장 후에 2018년도에 쌍봉을 만들면서 빠졌지만 이때 강하게 갔던 이 35만원 선을 역대급 고점으로 만들고 계속 한 3년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35만원대를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우횡보하는 그 차트를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기간이 걸리긴 걸립니다만 이때 조금씩 사모은다면 이런 강한 상승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런 차트가 좀 보이면 향후에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밸류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을 살펴서 반드시 좀 투자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상승을 해서 현재 32만 9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반 그 장중에 이렇게 끝났는데요. 시간외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현재 이제 보합으로 끝났어요. 30만 9천원으로 끝났는데 어찌됐건 그 이슈들이 지금 계속 워낙 뭐 주주 친화적인 회사기 때문에 계속 공시라든지 뉴스를 좀 홍보팀에서 잘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때가 돼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때 맞춰서 참 그 잘 기사를 좀 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셀트리온에 대한 향후에 움직임은 더욱더 밝지 않냐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뭐 최근에 뭐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 이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데 그때 보통 세포의 먹이로 쓰는 이제 배지라는 게 보통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셀트리온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배지 생산에 좀 참여해서 핵심 의료죠, 핵심 원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뭐 어느 정도 그 배지 생산에 대한 좀 가능성도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많은 호재들을 안고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고 있는 지금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뭐 NC소프트 같은 그 게임주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대장 자리에 있었던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물론 엄청나게 좀 강하게 갔지만 여전히 좀 그 개인들에게 친숙하고 국내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게 좀 좋게 가지고 있는 이 셀트리온은 여전히 35만원 정도 선을 돌파해서 더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사실은 좋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매동을 한번 보면 오늘 상승해서 개인이 좀 매도를 해줬고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체가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약간의 투신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금투 그리고 연기금의 기타 법인까지 상당히 최근에 한 5일간은 기관과 외인이 좀 사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기조가 좋다. 현재 이제 블린저 밴드 상단을 좀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강한 상승은 터치하면서 그 터치를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살짝 터치하고 다시 밀릴지 아니면 조금 양봉을 뽑아내면서 상승의 기조로 움직여 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계속 이렇게 차분하게 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상승에 대한 어떤 상승했다라고 해서 좀 두려움이 뭐 있다 아니면 상승을 많이 하니까 좀 매도를 하면서 뭐 수익 실현하자라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계속 상승을 좀 즐기시는 게 낫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그야말로 진짜 그 강한 상승을 했었죠.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하고서 추세 전환돼서 밀리나 싶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11만원 정도 라인을 지금 지켜주면서 살짝 터치는 했을 거예요.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살짝 터치하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좀 N자로 말하면 좋겠네요. N자형으로 이렇게 다시 또 상승해서 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11만원대의 이 정도 라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또 틀고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세트리온 제약도 지금 보면 요 정도 라인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요,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를 좀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돌파해주면 충분히 브리즈밴드 상단 찍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양봉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냥 뚫으면 신고가입니다. 요즘에 신고가 한번 만들었다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게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가볍진 않은 종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조금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가장 베스트였던 것은 이렇게 좀 조정받았을 때 여기서 조금 담는 용기가 좀 필요했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원래는 이 브리즈밴드 상단 정도까지 저는 항상 보거든요. 전고점 브리즈밴드 상단 요 정도 터치하고 밀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다시 또 한번 기간 조정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터치를 해주고 뚫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터치해주고 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좀 빌빌된다라 그러면 보유했다가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개인의 판단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았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왜냐면 여기 한 12만원 뭐 11만원 요정도, 한 12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얼핏 봐도 한 10%는 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단기로 투자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 정도 자리는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신뢰가 되는 종목이구나. 브론즈밴드의 그 하단을 치거나 전 그 양봉을 세운 스탠다드한 그 캔들의 상단을 깨지 않는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동 자체는 최근에는 이제 기타 법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게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어떤 주체는 팔면서 넘기는데, 최근에 저는 뭐 세트리온 SK, 셀트리온 뭐 제약뿐만 아니라 많은 그 종목에서 기타 법인들이 좀 이렇게 리딩을 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어떤 주체가 계속 산 다음에 많이 팔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수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타 법인이 계속 이렇게 순매수를 한다는 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좀 기관에서 금투가 좀 이렇게 팔고는 있습니다만, 금투는 언제든 다시 들어와서 또 살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역시 뭐 나쁠 건 없다, 이런 판단이 되고, 기타 법인이 좀 이렇게 사고 있는 게 좀 눈에 띈다라는 점,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시총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갑자기 좀 보고 싶네요. 코스닥 시총이 지금 보면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이 1, 2위입니다. 이제 또 시총 보면 또 말씀드릴 게, 얘네 둘 합쳐도 지금 20조 정도 되네요. 그죠? 16조 1399억이니까요 20조 정도 되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그 원이쿼티 파트너스라고 아시죠? 그 JP모건의 자회사였습니다. 사모펀드였는데, 거기서 이제 JP모건에서 독립한 사모투자펀드인 원이쿼티 파트너스가 원래는 처음에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친구의 지분 2017년에 상장할 때 지분을 뭐 다 아시겠지만은 18.1%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블록딜 다시 한 번 더 단행하면서 이제 다 털었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이제 아이온이라는 그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테마섹의 자회사인 아이온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할 때 12.6%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7월 13일 기준입니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7.1%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 합쳐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30% 조금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7.1%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뭐 블록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상승하면 오버행 이슈다. 오버행 이슈가 어쨌든 뭐 됐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더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빠지면 블록딜 때문이다라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지분이 빠졌다라는 거는 아마 연초에 셀트리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요. 셀트리온이 이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에 뭐 트룩시마, 램시마 많잖아요. 허주마도 있고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될 땐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SK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요.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대부분의 판매 판권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다 몰아주잖아요. 근데 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뭐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생산을 하는,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지만 유통을 하는 어떤 두 회사를 굳이 따로따로 나눠서 시총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시장에 많은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자, 하나의 회사로 뭉치자라는 좀 뭉칠 것이다라는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예측과 또 회장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그러니까 어니커티 파트너스의 지분이 제로가 되고 또 남은 아이온의 지분도 뭐 제로로 맞추면서 향후에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도 계속 살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실 요즘 뭐 윤리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뭐 일감 몰아주기는 뭐 소위 뭐 바이오에 대한 회사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건설회사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뭐 그런 이슈도 해소도 할 수가 있고 또 회사 자체에서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셀트리온 SK 블록딜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주가를 빠지긴 했습니다만 잠깐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그런 힘이 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우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만원대를 깨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10만원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뭐 매수 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의 어떤 당연한 어떤 논리인데, 얘가 기존에는 이 22평선을 잘 깨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눌리면서 22평선을 좀 깨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를 좀 치거나 그랬을 때가 온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갑자기 또 이러다가 오늘 기사가 뜬 셀트리온의 뭐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양봉 뽑아서 거래량 터지고 다시 또 정비율을 올려버리면, 그러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상승 추세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매도를 생각하실 건 아니다. 여전히 이 보유의 관점이 맞다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단기적으로 세게 만약에 쳐서 이 12만원 정도 라인까지 치면 여기서는 좀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부침을 받고 조금 조정 받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서서히 상승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 최고 고점이 15만원까지도 아직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블록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이슈를 잡아먹을 만한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셀트리온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계속될 이슈, 그리고 2분기의 실적, 뭐 컨센서스 추정치는 이미 동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더 예측이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악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또 상승하면 이 테마섹의 자회사인 아이온에서 뭐 블록딜을 단행하면서 지분을 줄일 수 있는 뭐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는 뭐 유심히 좀 지켜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매동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액으로 봐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매동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개인들이 좀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팔아주면서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주면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종목만 봤을 땐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대장주죠.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대장주다 보니까 오늘 또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순매도를 해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그쵸. 지금 보면 기관에서 순매수 조금 해준 부분 빼고는 여기서는 지금 사실 움직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메인이 좀 팔았고요. 어찌됐건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얘는 아직도 다른 두 종목에 비하면 셀트리온과 제약에 비하면 고점대를 아직은 조금 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으면서 갈지라도 갈 길은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리면서 21평선 아래에서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 좀 지속이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좀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다만 어떤 특별한 악재가 생기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을 쫙 빼버린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하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려버리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히려 떨어지면 그게 정말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자리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안하게 볼만한 종목은 여전히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좀 사라졌다. 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재적인 대량 매도에 어떻게 보면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약해졌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좀 생각을 하면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서 뭐 기관 투자자가 이제 예수 기간 이후에 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상승 쪽에 움직임을 두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어쨌든 간에 그 감사드리고요. 요즘 워낙 시장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좀 묵직하게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도 검색하고 탐색하시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도 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뭐 많잖아요. 좀 그런 종목들도 조금씩은 이렇게 눈여기로 좀 보시면서 시장에 좀 참여해 보신다면 굉장히 좀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동성 강한 게 그냥 질질질질 조정권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런 시장에 참여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성투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고 꼭 수익 보시기를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